페이지 92페이지보다 직권의 변화와 변동대 이렇게 나와있지. 지구 시스템에서 우리 직권의 변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직권의 변화는 뭐에 대한 얘기를 할 거냐면 지각 변동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그 지각 변동의 대표적인 데가 이제 뭐냐면 변동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순상지하고 그 다음에 변동대 이렇게 갖게 되죠. 우리가 이제 다루는 부분은 이 변동대 부분이지 이 부분을 다룰 거야. 그래서 우리 제목에도 직권의 변화와 변동대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이 변동대에 이제 화산하고 지진이 많은 거야. 여기. 그래서 우리 순상지는 예를 한번 들어볼까? 순상지는 보통 대륙의 중앙부예요. 그래서 대륙의 중앙에는 지각 변동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예외인 부분이 하나 있지. 이게 중국의 여기 알죠? 몇 년 전에 수촨성이라고 하는 저기다 수촨성이 중국 아닌가? 선생님 잘 모르는데 저 수촨성이 사천 아니에요? 내가 알기로는 그런데 수촨성이 우리말로 사천이야 사천. 니네 사천식은 어때요? 기본적으로 맵잖아. 그죠? 중국 음식 중에 사천식은 되게 맵죠. 거기가 수촨성이야. 어느 날 갑자기 두꺼비가 3,000마리가 나온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그 지질학자들이 지진의 전조 증상이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 우린 내륙이야. 여기 우리 순상지야. 절대 그럴 일 없어. 3일 만에 8.5 강진이 일어난 거예요.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그리고 도대체 왜 여기서 지진이 일어나지? 순상지에서 알고 봤더니 얘네가 거기 단층이 모이는 곳이야. 우리나라 지금 경주가 양산 단층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원래 단층이 있었는데 지진이 안 일어났었는데 자꾸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 에너지가 그쪽에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모이다가 이제 어느 날 한 번씩 터지는 거죠. 이 수촨성도 그렇게 일어난 겁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대륙의 중앙부는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 안정지대다. 우리 그걸 순상지라고 해요. 왠지 좀 이름에서 순해 보이지 않냐? 순상지. 그 반대로 변동대가 있어요. 변동대는 뭐냐면 대륙의 가장자리, 그 다음에 이거 뭐라 그러죠? 주변부, 가장자리, 주변부 이렇게 되죠. 이 변동대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판의 경계라는 게 오늘 배울 판의 경계라는 부분이 들어있습니다. 변동대에는 판의 경계가 주로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오늘 판의 경계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그럼 판이 또 뭔지 알아야 되지. 일단 경계부터 정리를 좀 해보자고. 경계가 도대체 뭘 거냐? 우리 앞으로 이제 이 직권에 따라서 이 경계라는 말이 세 개 경계 나와. 그 경계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경계 그러면 뭐가 떠올라야 돼? 무조건 마그마가 떠올라야 돼. 참여. 마그마하고 용암의 차이점이 뭔지 아니? 그래. 그렇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처음 배 아파봤어. 설사 걸려봤어. 어때요? 힘들지? 아직 나오기 전에 엄청 힘들지? 막 터질 것 같죠? 그게 마그마야. 터져본 적 있어? 어떻게? 터져 나오고 이게 뭐야? 이게 용암이야. 안에 들어있는 게 웃겨. 안에 들어있는 게 뭐야? 마그마야. 차이가 뭘까? 두 개의 차이점. 안에서 터질 것 같은 거하고 밖으로 새 나온 거하고 차이점. 가스예요. 가스 차이. 그래서 마그마는 용암하고 차이점이 뭐를 갖고 있어? 화산가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화산가스의 주성분이 뭘까? 이거 시험 때 되게 잘해요. 수능 문제도 되게 잘해요. 주성분은 뭐야? 수증기. 엄청나게 수증기 때문에 얘가 분출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화산가스, 마그마는 뭐를 가지고 있어? 분출력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이야. 자, 우리가 앞으로 얘기하는 경계는 지각 변동이 심하게 일어나는 곳들이야. 근데 그 경계에는 누가 있어? 마그마가 있어. 마그마는 뭐하고
다르다고 용암하고 달라요. 뚫고 나오려고 하는 화산가스 때문에 분출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돼? 이 분출력 때문에 뚫고 올라오면 뭐가 되는 거니? 화산이라고 합니다. 화산 영어로 뭐라 그래? 볼케이노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게 흔들면 밑에서 뚫고 올라오지 못하고 흔들면 뭐가 되는 거야? earthquake, 지진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알겠죠? 뭔지. 그래서 경계에는 마그마가 존재하더라. 그 마그마가 뚫고 올라오면 화산이고 흔들면 지진이 된다. 누구 때문에? 화산가스 때문에. 이 판의 경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판 얘기가 나오죠. 이 도대체 판은 도대체 뭘 거냐? 판은 영어로 이렇게 플레이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판구조론이라고 하는 이론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론이잖아. learn. 그죠? theory야. 판구조 이론. 어떤 이론은 설을 여러 개. 설이라고 하는 건 가설이잖아. 가설은 증명이 안 된 그런 뭐 이론이에요. 그런 이론들 중에 이 정도는 그래도 증명은 안 됐지만 이 정도는 타당성이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좋은 것들을 모은 거야. 니네 대표적인 게 진화론이라는 거 있지. 진화론 지금 어느 대학에서도 강의 안 해요. 근데 우리는 진화론을 배우고 있잖아. 반면에 창조론은 대학에서 강의해요. 창조론. 그래서 선생님은 창조론을 믿어요. 어디서 강의하니? 신학대학교에서. 그죠?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선생님은 과학선생님이다 보니까 하나님, 선생님 교회를 안 다니거든. 하나님이 창조했다기보단 우리보다 전지전능한 그런 외계인이 와가지고 우리하고 같은 형상을 만든 거죠. 그래서 창조론을 선생님은 믿고 있어요. 진화론은 조금 허술해. 그래서 그 허술함을 어떤 이론이, 어떤 법칙이, 그죠? 여러분들도 거짓말하면 안 되지만 거짓말을 한 번 하면 그 거짓말을 메꾸기 위해서 또 거짓말 하잖아. 그죠? 자꾸 구차해져요. 법칙도 마찬가지야. 말도 안 되는 법칙 같은 이론을 만들어 놓으면 그걸 굳이 설명하려고 자꾸 구차한 변명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이론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진화론도 그런 거야. 말이 안 돼. 그럼 지금 진화되는 중간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없어요. 그게 설인이라고 생각했던 거야. 니네 빅풋 알지? 빅풋. 예티. 근데 설인을 발견해, 진짜 그 털을 발견해갖고 유전자 분석을 해봤더니 또 다른 종이더래. 그러니까 분명히 유인원에서 사람으로 진화되는 과정 중간 단계가 발견이 돼야 되는데 그게 발견이 안 되는 거야. 그냥 사람 뚝 떨어져서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진화됐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또 뭐 있어요? 개체 변이가 유전된다. 그거 잘못된 거잖아. 그죠? 획득 형질이 유전된다. 잘못된 거잖아. 내가 주먹을, 되게 단단한 주먹을 갖고 싶어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돼요? 벽에다 막 쳤어요. 돌주먹이 됐어. 내가 아들을 낳았어. 내 아들이 돌주먹으로 태어나니? 아니죠. 이건 훈련의 결과지. 유전자가 변해야 되는 건데 그럼 유전자가 변해야지 주먹이 돌주먹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억지로 또 뭐를 만들어낸 거야? 돌연변이설을 만들어낸 거야. 그래서 뭐 자연선택설, 돌연변이설, 격리설 뭐 이런 설들을 다 종합해갖고 종합설을 만든 게 진화론. 그러니까 그런 이론들, 무슨 론이라고 하는 건 가설들의 장점들만 모아가지고 정립한 이론입니다. 판구조론이 그런 이론이에요. 지구가 이렇게 우주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행성은 아니지만 우리가 봤을 땐 지구가 엄청 큰 거예요. 엄청 큰 대륙이야. 그런 애들이 이런 지각변동을 하는 거를 이 판구조론 이론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설이 뭐가 나오냐면 니네 대륙이동설이라고 들어봤지? 대륙이동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냐면 멘틀 대륙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니? 세 번째 해저 확장설이 있어. 이렇게 세 가지의 설을 장점만 모아가지고 만든 게 판구조 이론이다. 그래서 대륙이동설은 여러분들 베게너라고 하는 기상학자가 기후 연구하려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상한 현상들, 증거들을 발견한 거죠. 그 대륙이동설의 기본적인 건 거의 상식이니까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어떻더라? 해안선이 일치하더라. 우리 세계 지도를 보면 막 이렇게 해안선들이 이렇게 다 오려갖고 붙여보면 이게 붙어요. 그렇게 붙어서 한 덩어리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고생대 말쯤에 있었던 판게아 대륙이라고 그래요. 초대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이렇게 퍼져 있다가 고생대 때 이렇게 뭉쳤다가 다시 이렇게 나눠지기 시작한 거야. 그걸 대륙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륙이동설이야.
그 해안선들이 다 일치가 되더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일치되는 해안선들에 그래도 생일날 되면 케이크씩 한 번씩은 하잖아요. 생일날 케이크. 그래갖고 어떻게 돼요? 생일자가 자르지. 딱 잘라갖고 케이크를 딱 잘라갖고 양쪽을 딱 보면 층층층 똑같죠. 이렇게 딱 갈라서 보면 이 해안선이 일치한 애들을 되게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잖아. 여기 바다가 있잖아. 이쪽에 지층 순서하고 이쪽에 가갖고 지층 순서를 봤더니 똑같다는 거야. 아, 옛날에 그거 붙어 있었구나 라는 걸 예상할 수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게 옛날에 붙어 있었는데 오랜 세월을 거쳐서 이렇게 떨어져 있었는데 얘네들의 지층 순서를 보니까 똑같더라는 거죠. 아, 옛날에 붙어 있었구나.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지질구조의 연속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런 증거를 찾아낸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뭐 있냐면 글로소테리스가 있어요. 얘는 화렵수야. 온대지방에 사는 화렵수 나뭇잎인데 이거의 화석이 지금 열대지방에서도 발견이 되고 한대지방에서도 발견이 되고 골고루 다 발견이 되는 거야. 이 화석이. 그래서 얘네들 발견되는 지역을 다 모아봤어. 그랬더니 과거에 그 시대에 한 곳에 있었어요. 온대지방에 있었던 거야. 근데 얘네들이 다 뿔뿔이 흩어진 거지. 그래서 이 화석이 각 지역에서 발견되는 걸 보고 아, 옛날에 이거 한 덩어리로 뭉쳐 있었구나라는 걸 알아낸 게 글로소테리스 화석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빙하의 흔적이 있어. 빙하의 흔적 또는 뭐라 그러냐면 얘를 찰흔이라고 그래. 마찰 흔적이라는 뜻입니다. 빙하가 이렇게 이동하면서 빙하가 이렇게 쓸고 지나가는 그 흔적이 있다고. 그 흔적을 갖다 모아봤더니 옛날에 한 곳에 있었더라. 이렇게 예측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베게너가 증거 자료를 수집해갖고 이거를 갖다가 논문을 쓴 거예요. 그래서 대륙이 이동했어 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기상학자야. 사실은 권위적인 그런 뭐예요, 이 학계가 되게 보수적이고 권위적이잖아. 그런데 전공도 아닌 기상학자가 감히 대륙을 연구하는 사람 앞에다 갖다 놓고 이런 증거 자료를 댄 거야. 근데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대부분 연구하는 사람들이 다 탁상 공부만 하죠. 니네 잘 알지만 이때 당시에 베게너 당시만 해도 전 세계를 저기 하려면 기껏해야 범선 같은 거 타고 다녀야 돼. 근데 풍랑에 막 죽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학자들이 겁나니까 바깥에 실천적인 거 가서 돌아다니면서 이런 걸 증거를 수집할 수 없었던 거야. 근데 베게너는 어쩔 수 없이 기상을 연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자기 전공하고 관련이 없지만 이런 게 보인 거야. 설마 이럴 수 있겠네? 라고 해서 이걸 논문에 실었는데 나이든 학자들이, 권위 있는 사람들이 얘를 무시해버린 거죠. 자기네들도 해결 못한 얘기를 질문을 하는 거지. 논문 심사할 때. 야, 그러면 너 그 큰 대륙이 어떻게 움직였어? 근본 원동력이 뭐야? 얘기해봐. 그건 저는 모르죠. 꺼져.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선로밖에 못 남는 거야.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홈스 뭐 이런 사람들이, 젊은 학자들이 멘틀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멘틀 대류설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걸 연구하고 있었는데 얘네도 역시 겁이 많아갖고 전 지역을 돌아다닐 수가 없었던 거야. 시간도 없었고. 그런데 베게너가 이걸 딱 내놓은 거죠. 얘네들한테는 완전히. 그래서 멘틀 대류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얘가 해결을 못한 게 근본 원동력을 해결을 못했어요. 근본 원동력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얘를 해결을 못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냥 설로만 남은 거야. 그런데 그 근본 원동력이 멘틀 대류가 돼버린 거죠. 여러분들 멘틀 대류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제 멘틀이라고 하는 건 니네 뭔지 알지? 지각 밑에 있는 고체 상태야. 고체 상태인데 얘가 조금 이따 하겠지만 부분 용융이 됩니다. 연약권의 부분 용융. 니네는 부분 용융이 어떤 느낌인지 모르죠? 엿 알아요? 엿 같은 상태. 그래서 선생님은 엿 같은 상태라는 표현을 쓰면 돼요. 여기다 엿이라고 써봅시다. 문제 답 쓸 때 엿이라고 쓰면 안 된다. 전문 용어가 있어요. 부분 용융이라고 하는. 고체 상태야. 니네 이게 엿이라고 해보고, 엿이라고 해봅시다. 야, 이거 고체 상태야. 근데 날씨가 좀 더우면 어떻게 돼요? 이게 싹 녹아서 이렇게 휘어지지. 그 정도야. 분명히 고체인데 온도가 조금 올라가면 이렇게 휘어져. 그게 어느 정도냐면 1년에 2cm에서 3cm가 이동하는 거야. 대륙이 1년에 2cm, 3cm가 움직이는 거야. 이게 멘틀 대륙이에요. 밑에서 얘네들이 고체인데 말랑말랑해갖고 엿 같은 상태여갖고 얘가 뜨거우면 위로 올라오고 차가우면 밑으로 내려오고 이게 대류 현상이잖아. 이게 1년에 2cm, 3cm가 움직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딱딱한 판들이 깨지거나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이 대립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 에너지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린 이걸 갖다가 멘틀 대류라고 한다. 어떻게? 멘틀 상승부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대류 현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대류 현상이라고 하는 건 뜨거워서 위로 올라오는 거지. 이렇게 상승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차가워지면 하강하는 부분이 생기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상승하는 부분하고 하강하는 부분이 생기더라. 그런데 이게 1년에 3cm, 2cm, 3cm 정도 움직이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에너지가 어마어마하다. 그럼 그 에너지 공급원이 어디일 거냐는 얘기야. 땅속에 방사성 원소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땅속에 방사성 동위원소에 붕괴열이 에너지의 기본이다. 핵폭탄이 하나 있는 거야. 핵폭탄이 하나 터진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런 정도의 에너지 가지고 멘틀이 엿 같은 상태가 되는 거야. 그래서 1년에 2cm, 3cm가 이렇게 대류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이걸 멘틀 대류설이라 해. 이제 원동력 설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원동력만 연구하고 있었어. 근데 증거가 없었어요. 때마침 백연어가 증거를 얘기해 준 거지. 그래서 얘의 장점, 얘의 장점.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런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멘틀 대류가 일어나서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증거가 바로 해저 확장설이에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된다? 대서양 해저가 확장이 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지금 태평양도 늘어나고는 있어요. 근데 태평양은 되게 특이한 게 안으로 소멸되는 부분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태평양은 계속 지금 현재 태평양이 더 넓죠? 지금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태평양은 소멸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태평양은 좁아지고 있어요. 반면에 대서양은 이렇게 늘어나면서 밀고 가요. 그래서 대서양은 계속 넓어지고 있는 거예요. 대서양 길이를 재봤더니 계속 넓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해양지각이 형성이 된다. 이런 게 멘틀 대류 때문이다. 라고 하는 증거가 여기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세 가지를 종합해가지고 만든 게 판구조론이라고 하는 이론이 된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제 판구조론에서 다루는 게 뭐냐? 우리 이 판구조론에 다루는 내용 지형들만 외우면 되는 거야. 이게 이제 학교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판구조론을 한번 봅시다. 판구조론의 판은 우리가 플레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딱딱한 부분에 판을 어떻게 구분하냐면 암석권하고 연약권 이렇게 구분합니다. 구분 기준이 암석권은 0에서부터 100km까지야. 그 다음에 연약권은 100에서부터 400km까지입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 이 암석권이 중요하죠? 이 암석권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이걸 우리는 판이라고 얘기합니다. 판이 어떻게 생겼어? 딱딱이야. 딱딱한 부분. 니네 중학교 때 배웠잖아. 지구 내부 구조를 갖다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그려야 되지? 이렇게 혼처럼 그리죠? 혼처럼 이렇게 그리지 않니? 이렇게 그리잖아. 지구 내부가 이렇게 생겼대. 그 다음에 이 윗부분에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지각이라고 그러지. 그 다음에 지구 전체 부피의 80%가 멘틀이라고 그러죠. 이게 멘틀이야. 멘틀이 약 한 80% 부피를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뭐예요? 외액이죠. 니네 외액은 되게 중요하죠? 외액이 왜 중요해? 이게 뭘로 되어 있어? 액체 상태야.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액체 상태라고 추정하죠. 누구도 들어가 본 사람이 없잖아. 본 사람은 없어요. 근데 지진파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외액이 액체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내핵은 고체 상태죠. 내핵은 고체다. 멘틀도 고체다. 자, 그 다음에 깊이는 어떻게 되니? 보통 대륙지각이 35고요. 해양지각이 5km지. 이 정도다. 그 다음에 멘틀하고 외액이 여기를 이거 뭐로 미치지 불연성모이라고 그러죠. 모으면.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구텐베르크면. 그래서 2,900km. 그 다음에 여기는 레만면이라고 해서 5,100km까지입니다. 그냥 참고로 씁시다. 구텐베르크. 여기는 레만, 여자 박사 이름이에요. 되게 유명한 거라는데 레만면. 그 다음에 여기 반지름이 얼마죠? 6,400km. 지구의 반지름이
6,400km 정도 된다는 건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돼 있다. 지각의 기본 구조는 이렇게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관심 있어 하는 판은 암소권이잖아. 이게 판이라고. 어떻게 생긴 부분이야? 딱딱한 부분이야. 얘 때문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니까. 이게 어디 포함하고 있어요? 얘를 포함한 요이지. 100km니까 여기까지가 판이다. 그러니까 뭐를 포함하고 있는 거야? 암소권. 판은 누구를 포함하고 있는 거야? 지각 플러스 상부 멘트를 포함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연약권도 멘틀이야. 2,900까지가 멘틀이기 때문에 연약권도 거의 상부 멘틀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름이 연약권이겠니? 왜 이름이 연약권이야? 여기서 갑자기 지진파의 속도가 느려진다. 그래서 지진파의 속도가 느려졌다는 표현이 위크해졌다 이런 표현을 쓴 거야. 위크, 약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약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번역을 이렇게 해놓은 거야. 약하다 그래. 지진파의 속도가 연약해졌다 그래서 연약권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말도 안 되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게 그래서 위크야. 연약권은 어떤 상태에 여기다 하나만 씁시다. 이렇게 써오는데요. 엿 같은 상태다. 용이 아닙니다. 엿 같은 상태. 느낌이 오니? 그러면 시험 답안에 쓸 때는 엿 같은 상태로 쓰면 안 돼. 뭐라고 좀 전문 용어로 써야지. 뭐라고? 좀 어려운 말이죠. 부분이 응용되어 있다. 이 부분이 응용되어 있는 게 뭐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엿 같다는 거야. 고체야. 그런데 살짝 스물스물거려. 1년에 2cm, 3cm 움직이는 정도. 그런데 고체야. 누가 봐도 고체야. 약간 유동성이 있는 거야. 이것 때문에 얘네들이 멘틀 대류가 일어나는 거야. 연약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위에 있는 딱딱한 판이 깨지거나 또 이쪽 이렇게 밀리다 보면 이쪽에 밀린 애랑 부딪힐 거 아니야. 부딪히다가 이제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찢어지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막 부딪혀서 파고들기도 하고 이러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게 판구조론의 기본입니다. 자, 느낌이 와요 이제? 자, 판구조론이라고 하는 건 우리 지구 전체가 위에가 한 12개 판이 따닥따닥따닥 붙어 있는 거야. 그래갖고 밑에서 얘네들이 멘틀 대류를 막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위에 딱딱한 애가 쪼개지기도 하고 이쪽 쪼개지다 이쪽 쪼개지면 이제 부딪히겠지. 부딪혀서 솟아오르기도 하고 파고들기도 하고 별짓 다 하는 거야. 이게 계속 지각 변동으로 일어나는 걸 우리는 판구조 이론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판구조 이론은 이런 대류기 동설, 멘틀 대류설, 해저 확장설의 장점들만 모아가지고 얘기를 한 거야. 됐어요?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판구조 이론에서 나오는 판의 경계가 세 가지가 있어. 선생님 아까 판의 경계 중요하다고 했지.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판의 경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판의 경계가 세 가지가 있다. 자, 방금 얘기했지만 아까 얘기했죠? 경계는 무조건 뭐가 있어? 마그마가 있다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무슨 경계 그러면 거기는 무조건 마그마가 있는 거야. 그 마그마 때문에 뭐가 일어나는 거야? 화산하고 지진은 기본이죠. 여러분들 마그마 있으면 화산 지진은 기본이어야 돼. 왜? 분출력을 갖고 있잖아. 분출력을 갖고 있잖아. 그래서 무조건 경계는 화산 지진은 무조건 일어난다. 꼭 생각하셔야 돼요. 왜? 마그마 때문에. 마그마가 뭘 갖고 있어? 화산가스를 갖고 있어. 그럼 분출력을 갖는 거잖아. 터져 나오는 화산이고 흔들면 지진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네모 박스로 합시다. 발산형 경계라는 거. 니네 혹시 수학 시간에 수렴, 발산 이런 거 혹시 배웠니? 멀어지는 거. 무한히 멀어지는 걸 우리는 발산이라고 그러죠. 한 점으로 모이는 걸 수렴이라고 그러죠. 뭐 의견을 수렴한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모이는 거 수렴, 멀어지는 거 발산이야. 그러다 보니까 발산이라는 용어를 니네 되게 어려워해서 교과서에 또 뭐라고 나오냐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멀어지는 경계다. 어떤 책에는 이렇게도 나와요. 자, 역시 경계니까 여기는 마그마가 있을 거야.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그 지형들을 알아야지. 발산형 경계에서 만들어지는 지형은 해령이라는 지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열곡이라는 지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열곡대가 있어요. 여기 좀 다릅니다. 이거 달라요. 자, 어떻게 정리를 하시면 되냐면 해령 열곡은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바닷속에 들어있는 지형이고 열곡대는 육지에 있는 지형이야.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경계는 발산형 경계야.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그림으로 그려볼게. 여기가 이제 바다예요. 바닷물이다. 바다 밑에 이렇게 뭐가 있어요? 해양지각이 이렇게 있다. 바다 밑에 이렇게 해양지각이 있어요. 우리 얘를 해양지각이라고 해. 해양지각이 0에서부터 5km까지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해양판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해양판은 얘를 좀 더 포함시켜야 되지. 아까 대륙판 같은 경우 어떻게 판은 100km, 저기 암석권은 100km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 부분이 딱딱한 부분이야 사실은. 요게 이제 판이 되는 거야. 해양판을 포함해서 밑에 멘틀, 상부 멘틀을 조금 포함해야 되겠지. 그리고 이제 땅속에 이제 뭐가 있는 거야 여기에. 여기가 이제 에너지가 굉장히 높은 연약권에 엿 같은 부분이 있는 거야. 부분 용융. 여기서 부분 용융이 되다 보니까 온도가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이게 뚫고 올라오는 거예요. 멘틀 대륙으로 뚫고 올라오는 거야. 여기를 우리는 뭐라 그래? 멘틀 상승부라고 해요. 아까 얘기했던 이 방사성 동위원소의 둥계열 때문에 얘가 열을 받아가지고 말랑말랑 엿 같은 상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움직이는 거야. 뜨거우니까 위로 올라오는 거죠. 밀고 올라오죠. 여기가 뻥 뚫려요. 뻥 뚫려요. 그래갖고 뚫려버린다. 그래서 마그마가 막 기어 올라와요. 마그마가 막 기어 올라와. 기어 올라와요. 기어 올라와요. 이렇게. 근데 물에 차가우니까 식어갖고 이렇게. 그런데 얘가 이제 어떻게 되니? 얘가 옆으로 밀면서 이렇게 밀어 제끼지. 얘가 밀어 제끼지 이렇게. 그래서 계속 상승하면서 밀어 제끼니까 위에 있는 이 판이 딱딱하니까 밀리는 거야. 밀리는 거야. 계속 밀려나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 이 부분은 새살이 솔솔 돋는 거죠. 마데카솔, 그죠? 새살이 솔솔 돋아요. 그지? 네. 똥꼬 간지러울 때 거기다 마데카솔 가면 큰일 납니다. 새살이 솔솔 돋아서 똥꼬 막혀요. 그지? 마데카솔. 새살이 솔솔 돋아요. 새로운 해양지가 생성.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지. 자, 새살이 솔솔 돋는다. 새로운 해양지가 생성. 이렇게. 얘네 마데카솔을 모르니? 뭐 반응을 좀 해봐. 웃기라고 한 얘기인데 그냥 표정이 진짜 마데카솔 발라야 되나 뭐 이런 표정이야. 자, 어떻게 된다? 새살이 솔솔 돋는다. 새로운 해양지각이 생성된다. 여러분들 발산환경에 나오면 새로운 해양지각이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돼. 그래서 여기 봐봐. 해저 확장선이 그거거든. 계속 여기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야. 여기가 벌어지잖아.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고개마루 이렇게 있죠. 고개마루가 이렇게 생기지. 자, 어떻게 돼? 니네 대관령, 미시령 뭐 이런 영자 쓰면 어떻게 고개 이렇게 넘어가잖아. 동해안 넘어갈 때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것처럼 바닷속에 이런 고개가 생기는 거야. 바닷속에 들어있다 그래서 얘 이름이 뭐예요? 해령이야. 그래서 해령이라는 지역이 생기는 겁니다. 해령이라는 지역. 그 다음에 여기 이제 V자로 이렇게 쪼개지지? V자로 쪼개지죠? 분열된다 그래서 열곡이라 그래. 분열된 계곡이다 이런 뜻이야. 이 이름이 열곡입니다. 그래서 자, 멀어지는 경계, 즉 발산형 경계에서는 밑에 멘틀 상승부에 솟아오르다 보니까 자, 어떻게 돼? 새살이 솔솔, 새살이 솔솔, 새로운 해양지각 생성. 그죠? 새살이 솔솔. 그러면서 고개마루가 생겨. 해령. 그 다음에 가운데가 분열이 돼갖고 계곡이, 절벽이 생겨.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 열곡. 분열된 계곡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해돼요? 그래서 요런 애들이 생기더라고요. 당연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멘틀 상승부에 여기에 뭐가 있더니 마그마가 있겠지. 여기 경계잖아. 마그마가 있어요. 그럼 여기 무슨 지진이 일어날까? 지진이 일어나. 근데 지진 중에서도 무슨 지진? 천발 지진이라는 애예요. 가까운 깊이가 깊지 않은 지진이라는 뜻이야. 천발 지진. 그 다음에 당연히 화산도 있겠죠. 그래서 당연히 있어요. 마그마가 있기 때문에. 바닷속에 있다는 게 이제 특징이죠.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발산형 경계의 가장 기본이야. 바닷속에 이런 애들이 있더라. 멘틀 상승부에 의해서 양옆으로 가더라. 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선생님이 그랬잖아. 1년에 2cm, 3cm라고.
그게 계속 몇만 년, 몇억 년 동안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가면 바다에서 계속 행적이 일어나겠지. 그러면 일단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요걸 기점으로 해갖고 여기가 제일 젊은 지층이겠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자,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떤 특징을 보이냐면 지층의 나이가 많아지죠. 그 다음에 지층의 두께는 두꺼워지겠지. 이런 특징을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거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얘 판의 이동 속도도 구할 수 있겠지. 길이 주어지고 시간 주어지면 이게 몇 년 걸렸다, 몇만 년 걸렸다, 길이 주어지면 어떻게 돼? 딱 여기 반토막에서 여기서 거리 구한 다음에 시간 나눠주면 판의 이동 속도도 구할 수 있다. 보통 평균 한 3cm, 4cm, 2cm, 3cm만 이 정도 돼요.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다.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나? 발산형 경계라고 합니다. 발산형 경계 중에 지금 바닷속에 있는 애만 얘기를 한 거야. 바닷속에 아닌 애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애가 몇 군데 있는데 두 군데가 보통 시험 문제 잘 나와. 얘는 육지야, 육지. 어디예요? 동아프리카 열곡대야. 선생님이 보니까 이거 노래방에 배경사진으로 많이 나오잖아. 이게 깎아지르는 듯한 절벽인데 거기에 막 풀 같은 거, 나무 같은 거 있고 바로 바다야. 육지 밑에, 바닷속이 아니고 육지 밑에 이 멘틀 상수부가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육지 밑에서 막 솟아서 이렇게 갈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계속 갈라지는 거야. 여기가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갈라지면서 여기로 바닷물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갈라지다 보니까 여기가 깎아지르는다. 분열, 열곡이 생기겠지. 그런데 바닷속에 있을 때 그걸 열곡이라고 하는데 육지로 드러나 있는 경우를 우리는 열곡대라고 해. 이름이 달라요. 그래서 열곡대라는 이름이 붙으면 아, 이거는 육지 거구나 라는 거 알면 돼요. 두 가지가 있어요. 동아프리카 열곡대랑 아이슬란드라는 곳이 있죠. 얘네 아이슬란드라는 나라 알지? 이 나라는 가운데 센터를 그냥 반으로 가르고 있어. 화산 폭발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몇 년 전에 아이슬란드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유럽에 항공 대란이 일어난 거 알죠? 거기서 나온 화산재가 규산염 광물이 나오는 화산재거든. 규산염은 SiO2 유리 성분이잖아. 유리 성분은 가열하면 끈적끈적하지. 이게 그 화산재로 나왔다가 비행기 엔진 속으로 들어가면 비행기 엔진이 고장 원인이 돼요. 추락의 원인이 돼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유럽에 비행기가 못 떴어요. 이 아이슬란드 화산 폭발 때문에. 그 아이슬란드 화산 폭발한 그 부분이 바로 열곡대에서 화산 폭발한 거예요. 얘는 대륙 한가운데, 아이슬란드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한가운데가 열곡대야. 그래서 이 양옆으로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로 물이 들어가고 바다가 진행되고 이런 식으로 돼요. 이게 바로 어디냐면 동아프리카 열곡대도 그렇고 아이슬란드. 동아프리카 열곡대의 대표적인 데가 어디에? 홍해예요, 홍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데가 지중해에 있는 홍해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벌어져갖고 거기로 물이 들어오는 데가 홍해. 이렇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게 발산형 경계 하나 끝난 겁니다. 자, 경계 3개 중에서 하나 이제 끝난 거예요. 간단하면서도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꼭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무슨 지진? 천발 지진이 일어납니다. 천발 지진은 보통 기준이 좀 다르긴 한데 한 30km 미만? 진원지가 30km 정도 미만 정도 되는 데에서 일어나는 지진들을 우리는 천발 지진이라고 그래요. 일본에서 일어나는 지진이 천발 지진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충돌형 경계 또는 이거 좀 어려운데 수렴형 경계라고 해요.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니네 국어 잘하는 부딪히는 이니 부딪히는 이니 뭐가 맞아? 누가 그거 잘해? 부딪히는 이야? 부딪히는 이야? 선생님은 옛날 사람이어갖고 맞춤법이 잘 이게 바뀌었어. 맞춤법이. 난 잘 모르겠어. 부딪히는 어쨌든 부딪히는 충돌형 경계, 수렴형 경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수렴형 경계는 종류가 너무 많아요. 보통 교과서에는 3가지 나오는데 선생님이 4가지 써줄 거예요. 4가지가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그 4가지. 자, 첫 번째.
호상열도 지역이야. 여기서의 해구는 무슨 해구를 얘기하냐면 일본 해구를 얘기합니다. 여기의 열도는 일본 열도를 얘기합니다. 자, 뭐가 중요하냐면 해구 호상열도 지형은 일단 대륙판하고 해양판이 부딪히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돼요. 대륙판은 유라시아판이 대표적이에요. 해양판은 태평양판이에요. 이게 무슨 판인지도 알면 좋아. 이거 피드했어. 참고로 하나 더 써봅시다. 해양판은 니네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현무암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제주도 도라로강 있지? 그 돌성분, 그게 현무암질이야. 용암에서 구멍 뻥뻥 뚫린 거 있죠? 그게 현무암이야. 대륙판은 뭐예요? 화강암질로 이루어져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 현무암질이 밀도가 커요. 누구보다? 화강암질보다. 그러다 보니까 둘이 부딪히면 밀도가 큰 애가 밑으로 파고드는 거야. 그래서 해양판이 밑으로 파고들어요. 그래서 이 일이 벌어지는 거야. 자, 여기 한번 그려볼까요? 우리나라를 포함하는 이렇게 있어. 일본이 이렇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 알겠지만 일본하고 우리나라 사실 붙어있다. 밑둥그리가 밑에가 붙어있어요. 근데 일본하고 우리나라 대한해협 있죠, 여기. 여기가 조금 이제 지대가 낮아서 거기 물이 차있는 거야. 마치 바다 같지만 실제로는 얘가 한 덩어리다. 이렇게. 우린 얘를 갖다가 대륙판에 유라시아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본도 대륙판에 같이 속해 있는 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여기가 지대가 좀 낮아서 일로 물이 들어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가 태평양 중앙해변이야. 해령이면 뭐예요? 여기서 갈라진다고 이렇게. 니네 위에서 본 사진이다 지금? 위에서 본 사진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알루산 열도가 이렇게 넘어가고 여기에 이제 북미가 있고 여기에 남미가 이렇게 있죠. 남미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다고. 그랬을 때 여기서 갈라지면서 일로 간 애가 태평양판이야. 이쪽으로 내려오는 애가 나즈카판이라고 하는 해양판이 있어요. 얘는 이제 북아메리카판이지. 미국에 있는 거 캐나다. 북아메리카. 이쪽은 남미판이죠. 남아메리카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평양판이 유라시아판하고 부딪혀버리는 거야. 누가 파고들어야 돼? 밀도가 큰 태평양판이 파고드는 거야. 파고든다.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 단면도를 봐야 되겠지. 이렇게 단면을 한번 봅시다. 이 단면도가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자, 여기다 그려볼게. 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바다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있어요. 자, 어떻게 돼요? 태평양판이 여기를 이렇게 파고드는 거야. 얇아요. 태평양판이 해양판이니까. 이게 대륙판이고. 그래서 쭉 파고드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니? 여기가 움푹 파이죠. 부딪히면서 여기가 움푹 파이는 거예요. 여기를 우리는 뭐라고 해? 해구라고 하죠. 대륙판하고 해양판인데 해양판이 쭉 파고들면서 움푹 파이는 거. 거기를 해구라고 해. 그 지역이 일본 해구예요. 그리고 파고들다 보니 어떻게 돼요? 이 파고드는 걸 우리는 섭입형이라고 그래. 섭입대라고 그래. 말이 좀 어렵죠? 니네 구멍이 있는 데다 집어넣는 건 삽입이라고 그러는데 구멍이 없는데 그냥 밀고 넣어버리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데 넣어버리는 거야. 이런 게 섭입이야.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배.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힘으로 밀어 제끼다 보니까 여기에 마찰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생겨? 마그마가 생겨. 이 마그마가 얇으니까 뚫고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화산섬이 만들어지네. 부채꼴 모양으로 화산섬이 쫙 어디에? 대륙판 위에 생기는 거야. 그게 일본이야. 그게 일본인 겁니다. 원래 일본은 섬이 없었어. 대륙이었는데 조금 물 밑에 있었어. 그런데 얘가 확 파고들면서 화산섬이 볼록볼록 튀어나온 게 일본이 된 거야. 그래서 일본 열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호상열도야. 부채꼴 모양으로 이렇게 생기더라. 그러다 보니까 후지산을 비롯해갖고 화산섬이 많잖아. 맨날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원숭이하고 앉아갖고 온천 즐기고 있잖아. 그런 장면 봤죠?
그래서 일본 광고하는 거 보면 원숭이 머리에 막 눈 쌓여있고 사람하고 같이 막 노천노천해서 앉아가지고 그러잖아요. 선생님 한번 가고 싶은데 일본 원숭이하고 한번 같이 온천욕을 해보고 싶어요. 근데 어쨌든 그게 온천이 있는 이유도 마그마가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일본은 아마 지진이나 화산으로 망할 겁니다. 너무 심하게. 심지어 막 태풍도 맨날 오잖아, 일본은.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 강원도 사람들이, 강원도 경상도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한테 땅을 많이 팔았대요. 일본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자꾸 우리나라 비싸게 땅을 산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싸게 주고 산다니까 팔아야지. 그래서 그쪽이 일본 사람들한테 많이 팔렸대요. 그쪽 동해안 쪽이. 그래서 그쪽이 이제 일본이 지진이 일어나거나 심하면 그 사람들이 이주해 오려고 우리나라 땅을 많이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불안해 지금 일본은. 엄청 불안해. 그 불안한 지대에 있어 얘네가.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 가깝잖아. 그래서 얘네들한테 일어나는 지진이 무슨 지진이야? 천발 지진이라고. 그리고 후지산 있잖아요. 화산이에요. 화산. 후지산 하니까 갑자기 생각납니다. 선생님이 전생 체험을 해봤는데 선생님 전생이 뭔지 알아? 선생님 전생이요. 일본 황녀였대요. 돈 주고 본 거야. 좀 신빙성이 있어요. 일본 황녀였대요. 근데 궁궐에 있는 마당새하고 눈이 맞은 거야. 그리고 다 포기하고 마당새로 도망 나왔대요. 후지산에서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었대. 그게 선생님 전생이에요. 그러네. 선생님 전생이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그게 전생이라고 3,000원인가 주고 봤는데 그럴싸하더라고요. 어쨌든 후지산이 화산성이자. 그래서 천발 지진하고 화산. 이게 더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더 들어가면 깊이 들어가잖아. 그럼 여기도 마그마는 생길 것이야. 이게 뚫고 올라오는데 힘들어. 이게 우리나라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전부터 화산이 없었던 거야. 예전에 여기 있었을 때는 있었어. 그게 백두산이나 신생대 때. 백두산이나 저 나리분지 있는 데가 어디지? 북도, 울릉도. 그쪽은 화산 활동이 있었다고. 근데 지금은 휴화산이잖아. 그러니까 더 깊이 들어가 버린 거야, 우리가 이제. 근데 지금은 이제 뭐야? 이게 자꾸 단층이 어긋난 부분에서 일본이 자꾸 일어나니까 거기에 에너지가 축적돼갖고 일어나는 지진들이에요. 우리나라는 화산은 없어. 근데 백두산이 지금 휴화산이잖아. 그래서 백두산이 폭발할 확률이 있다고 지금 주장하는 사람들이 인공위성에서 찍어보면 백두산 크기가 커졌다 작아졌다 막 팽창했다가 뭐 이래요. 옛날에 뭐 지중왕 때 한번 엄청나게 폭발했다며. 그게 주기적으로 폭발하기 때문에 곧 백두산이 폭발할 확률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지구과학자들이 있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게 깊어진다. 이건 뭐라 그래? 중발 지진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더 들어가면 이제 뭐예요? 신발 지진이라고 해요. 보통 기준이 중발 지진이 한 70km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신발 지진이 300km 정도까지 돼요. 뭐 이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얘는 30km. 그래서 지진의 진원지가 이렇게 깊어지더라. 이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그리고 화산섬이나 이런 게 전부 대륙판 위에 있다는 게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와요. 왜 해양판이 파고들면서 마그마가 마찰 때문에 마그마가 생기더라. 그런데 얘네들이 중발 이후부터는 뚫고 올라오지 못하니까 화산보다는 지진만 있더라. 근데 일본은 지진 화산이 다 있더라. 이게 바로 첫 번째 해구 호상열도 지형입니다.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너무 잘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스콕산맥이라는 게 있어요. 스콕산맥의 대표 주자가 누구냐면 히말라야 산맥이에요. 여러분들 히말라야 산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니? 방금 얘기했던 유라시아판이 이렇게 있잖아요. 일본 여기 있고 요 밑으로 중국 지나서 요 밑으로 가면 여기 인도 있잖아. 옛날에는 여기가 그냥 유라시아판이었대요. 중생대 전에. 그런데 여기 자리가 조금 한 이쯤에 있는 거다. 여기에 누가 있었냐면 인도, 호주판, 오스트레일리아죠.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이 남극에 있었어요. 남극에 있었대요. 얘가 대륙 이동을 하면서 올라붙은 거야. 점점 올라온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인도가 없었어요. 밑에 있었던 거야. 호주하고 같이 붙어있던 그 인도 호주판이 올라와갖고 어느 정도 올라오다 보니까 여기 이제 바다가 형성이 됐겠지. 이 바다를 지금은 없어졌죠. 테티스라는 바다가 있었대요. 그런데 얘가 밀려 올라오다 보니까 언제부터 충돌을 시작했냐면 중생 때부터 시작한 거야.
중생대 때부터 충돌을 시작한 거야. 여기 뭐예요? 수렴형 충돌이잖아. 그래서 대륙판이야. 얘는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뭐예요? 대륙판. 하나는 뭐예요? 유라시아판. 하나는 뭐야?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 이 두 개가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바닷속에 있는 퇴적층이 있죠? 그게 막 솟아오는 거야. 구겨져서 솟아오는 거야. 그게 중생대야. 그러면서 물이 쪽쪽 빠지겠지. 그러면서 솟아올라요. 산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의 증명이 이 히말라야산 대표적인 게 에베레스트 알죠? 히말라야산 한 10개가 넘는 8,000m 고봉이 있어. 뭐뭐 있냐? 니네 잘 아는 에베레스트, 칸첸춘가,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K2. 뭐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 등반인들도 가서 죽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거기. 그래서 걔네들이 산 중턱에 뭐가 발견이 돼? 암모나이트가 발견이 돼. 미안하다. 중턱이 아니라 꼭대기다. 왜 최초의 중생대가 맨 위에 있을 수가 아니야. 솟아올라야 되니까. 여기 있다가 얘가 이렇게 솟아올라서 올라오는 거니까 여기가 암모나이트가 있어야지. 그리고 중턱에 뭐 니네 인공충 알죠? 화폐석이라 그러지. 신생대 화석이 발견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언제 완성이 됐어? 신생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히말라야 산맥을 이루는 거죠. 뭐 세계의 지붕이라고 얘기를 하지. 여기에 고봉들이 엄청나게 많아지죠. 그러다 보니 얘는 대륙판이 부딪히다 보니까 엄청난 에너지가 나겠지. 그런데 산 높이가 너무 높다 보니까 얘네는 화산 활동은 별로 없습니다. 마그마가 뚫고 올라오기가 좀 어렵죠. 그리고 지진들이 있는데 주로 중발 지진 이상이 있죠. 이런 특징을 보이는 게 우리 스콕산맥의 특징이다. 너무 산이 두껍다 보니까 화산이 뚫고 올라오지 못해. 마그마가 뚫고 올라오지 못해. 그래서 화산이 없어요. 주로 뭐예요? 흔들어. 지진이야. 흔들어 주세요. 그죠? 근데 깊어. 그러니까 중발 지진 이상부터 있는 거야. 선발 지진은 별로 없고요. 어쨌든 히말라야도 조산대에 속하죠. 되게 우리 불의 골이라 그래갖고 여기 뭐라 그러죠? 환태평양 조산대 있잖아. 환태평양 조산대 있잖아. 여기 연결이 되잖아.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잖아. 이렇게 되고 조산대는 화산하고 지진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런 곳이다. 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여러분들 두 개, 자, 어떤 게 있어요? 자, 수렴형 경기에는 해고 상열도 지형이 있고, 너무 정신없이 하네. 스콕산맥 있지. 이렇게 두 개 있어요. 네 개가 있어요, 네 개. 네 개 해야 돼, 지금. 자, 세 번째. 두 개 짬뽕입니다. 해구 스콕산맥. 얘는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해양판하고 대륙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알겠지만 해양판이 밀도가 크다고 했으니까 어쨌든 파고들어야 되잖아. 어디냐면 이거야. 나즈카판하고 이게 나즈카판이야. 얘가 남미판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고드는 거야. 여기가 그 유명한 어디예요? 움푹 파인 거에 여기가 어디야? 칠레 해구야. 칠레 해구가 여기 생기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산맥이 있어요. 여기 무슨 산맥이지? 안데스 산맥이야. 얘는 태양신을 숭배했던 마추픽추 뭐 이런 데 알잖아요. 거기가 안데스 산맥이 있잖아요. 여기. 자, 그래서 칠레 해구, 안데스 산맥이 여기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해구는 누구 해구다? 여기는 칠레 해구. 그 다음에 스콕산맥은 안데스예요.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에 나즈카판이 파고드는데 그때 당시에 남미판이 좀 말랑말랑했나봐요. 그러니까 파고들면서 밀려가지고 남미판이 주름지면서 구겨져 버린 거야. 그래서 스콕산맥이 만들어진 거야. 어쨌든 여기도 수렴형 부딪혀서 파고들었기 때문에 여기도 뭐가 많아? 선발 지진이 많을 것이고, 그 다음에 화산 활동도 활발할 것이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뭐라 그러죠? 환태평양 조산대라고 얘기를 하잖아. 화산대 지진대가 일치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 끝났습니다. 자, 이번에 네 번째 있습니다. 해구 스콕산맥도 있더라.
자, 네 번째 이제 뭐가 있어요? 요 부분. 요거. 여기 얘기할 거예요. 여기 어디요? 필리핀.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면 해국 후상열도. 선생님 여기 해국 후상열도 여기 있는데? 아니야, 달라. 어떻게 달라요? 여기 이름이 누구냐면 해구는 마리아나 해구라고 해요. 되게 유명한 해구죠. 세계에서 가장 깊은 해구예요. 얘가 왜 깊은지를 또 알아야 돼. 그 다음 호상열도 뭐예요? 필리핀. 여러분 알겠지만 필리핀은 약 한 3,000여 개의 섬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화산섬이에요. 왜 얘가 화산섬을 나타내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해양판인데 여기 해양판이 하나는 뭐예요? 필리핀판이야. 하나는 뭐예요? 태평양판이야. 같은 해양판인데 얘가 조금 더 밀도가 커요. 얘가 조금 더 밀도가 크다. 그러니까 얘가 파고드는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바닷속에 얘가 이제 뭐예요? 태평양판이 여기 있어. 미안해. 필리핀판이 여기 있어. 바닷속이야. 이거 바다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누가 달려들어요? 태평양판이 달려드는 거야. 태평양판이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파고들어 버리는 거야. 태평양판이 조금 더 밀도가 크니까.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마그마가 여기 생기겠지. 마그마가 뚫고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필리핀판이 올라오는 거지. 물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호상열도가 생기는 거죠. 이게 바로 3,000여 개의 섬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화산섬들은 전부 어디에 있는 거야? 필리핀 판에 있는 거야. 이거 알아야 돼. 태평양판이 밑으로 파고들기 때문에 이게 뚫고 올라와서 생긴 섬이니까 필리핀판 위에 화산섬들이 있는 거야. 이렇게 문제로 나옵니다. 이건 특이하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바닷속에 있던 애인데 얘네들이 부딪히면서 움푹 파이는 거니까 해구가 깊을 수밖에 없지. 이게 말이 안 하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깊은 해구입니다. 이해되죠? 해양판끼리 부딪혔는데 조금 더 밀도가 큰 애가 파고들더라. 누가 밀도가 크다? 태평양판이 파고든다. 그리고 이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진원의 깊이가 깊어지죠. 이런 거 이쪽으로 갈수록 진원의 깊이가 깊어지는 거 이런 거 알아야 된다. 요 안으로 이렇게 파고들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시험 문제에 잘 나옵니다. 이게 바로 해구 호상열도 2죠. 얘를 원이라고 한다 그러면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 이렇게 4종류 정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제일 복잡해. 수렴형 경계 두 개가 부딪히는 거 충돌형이라고 그래요. 부딪히는 경계. 그 중에 이렇게 분류를 한다. 여러분들은 뭘 알아야 되냐면 각각의 예를 알아야 돼요. 대륙판 해양판인지 해양판 대륙판인지 누가 파고드는지 아니면 솟아오르는지 이런 과정을 알고 있을 겁니다. 조금 심화 과정으로 언제 생겼어? 중생대 때부터 충돌 시작했다. 신생대 때 완성이 됐다. 그거의 증거로 꼭대기에는 암모나이트 중생대 화석이 발견됐다. 중턱에 완성된 중턱에는 신생대 화석인 화폐석이 발견됐다. 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야. 됐지?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3번. 보존형 경계야. 보존형 경계. 이름이 보존형 경계. 어쨌든 경계이기 때문에 경계는 마그마가 있는 거예요. 마그마가 있는. 근데 보존형이래. 왜 이걸 이름을 보존형 경계로 썼는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 자, 이 부분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태평양 중앙해력이 여기지. 니네가 위에서 촬영한 거다. 지금 위에서 쳐다본 거야. 위에 중앙해력이 이렇게 생겼어. 자, 선생님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쓴 이유가 저기 마그마가 이렇게 솟아오르는 거지. 마그마. 이거 멘토 상수구잖아. 얘잖아, 얘. 발산형 연결. 그래서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니네가 멀리서 이걸 사진을 찍은 거잖아. 그러니까 마치 직선처럼 보이지만 얘가 여기를 확대해 볼게요. 여기로 확대해 보자. 저 부분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띄엄띄엄 돼 있어.
각각을 뭐라 그래 이거? 해령 A라고 합시다. 얘 해령 B요. 해령 C예요. 해령 B야. 이렇게 각각의 해령들이 있는 것이다. 해령이라고 하는 건 그 밑에 마그마가 솟아오르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의 땅덩어리가 어떻게 돼요? 얘는 이렇게 발산형 경계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지. 이렇게 돼야 되겠지. 이쪽으로 밀어 제껴야 되겠지. 이렇게 밀어 제끼는 거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요 안에서. 여기서 자꾸 이렇게 밀어 제끼는 거죠. 그러면서 해저가 확장이 되는 그런 상황. 그런데 확대해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이상 징후를 너네가 발견할 거예요. 어디가 이상하니? 어디가 이상해요? 여기 좀 이상하지 않냐? 여기 좀 이상하지 않아? 이런 부분들. 봐봐. 이건 여기에 딱 이 부분은 오른쪽으로 제끼잖아. 근데 이 부분은 왼쪽으로 제끼잖아. 어때요? 지금 선생님이 엑스트라한 이 하얀 부분. 여기 어떻게 돼? 어쩔 줄을 모르죠? 생살이 트어지고 있지. 얘는 일로 가려고 그러고 얘는 일로 가려고 사. 그러니까 경계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야. 그런데 얘가 이상해지는 거야. 여기 뭐예요 이게? 여기서 단층이 생겨. 우린 이걸 갖다가 변환단층이야. 이거 설명 잘 못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변환단층에 대해서. 변환단층이 보존형 경계가 아니다. 니네 경계는 여기야. 그런데 그 보존형 경계가 각자 다르다 보니까 얘를 유지하기 위해서 얘가 일로 가고 일로 가고 일로 가는데 여기 어긋나더라는 거야. 그래서 단층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보존형 경계 주변에 뭐가 발견이 되는 거야? 변환단층이 발견이 되는 거야. 근데 이 변환단층에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어. 뭐만 일어나? 지진만 일어나. 왜? 마그마 있어 없어? 없잖아. 생살만 투서지잖아. 그죠? 깨지는 거야 그냥. 어긋나는 거야. 지진이잖아. 여기는 화산이 없어. 여기는 화산이 없어. 여기는 화산이 있다. 해령엔 당연히 화산이 있지. 우리 이거니까. 근데 그거와 해령 사이에 있는 이 변환단층은 마그마가 없잖아. 지진만 일어나. 이거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와. 지진만 일어나. 누구한테서? 변환단층이. 이 대표적인 변환단층이 물속에는 되게 많아요. 대서양 중앙해령에도 많고 태평양 중앙해령에도 많고 물속에는 되게 많은데 이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육지에 드러나 있는 애가 있어. 육지에 드러나 있는 게 이름도 유명하죠. 어디에요? 이 부분에 있는 LA 주변에 있는 샌안드레스 단층들. 영화 제목에도 나왔죠. 샌안드레스. 그래서 재난영화로 꼽히는 영화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여기서 얘가 어긋나가지고 변환단층 대대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계속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LA의 어떤 대학의 학장이 풋볼 경기장을 만들려고 막 설계를 한 거야. 그래서 거기 지질학자가 절대 안 된다고. 거기 변환단층대 샌안드레스 단층대라고 만들면 안 된다고. 근데 60년 전에 그걸 만들었대요. 지금 뭐 1m도 넘게 벌어져 있대요. 그래갖고 지하철 덮개로 덮어놓고 게임 안 돼. 계속 벌어지고 있어. 계속 넓혀갖고 덮개 덮고 있어. 그 밑에는 완전히 절벽이죠. 그런 데서 게임하고 있는 거야. 그 샌안드레스 단층대에는 계속 지금 어긋나고 있다. 벌어지고 있다. 그게 유일하게 육지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게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옵니다. 나머지는 다 어디에 들어있어? 바닷속에 들어있어요. 해령이 주로 바닷속에 많잖아. 이게 유일하게 육지로 드러나 있는 부분, 우리 이걸 샌안드레스 단층대라고 하고, 얘의 특징은 뭐밖에 없다? 지진만 있는 거야. 마그마에 의해서 지진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생살이 뜯어지는 거야. 그래서 어긋나는 단층대가 이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름이 보존형 경계야. 마그마가 있지만 각각의 이 경계들은 보존이 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생살이 뜯어지는 그런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 그런 걸 우리는 변환단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크게 한의 경계를 발산형 경계, 수렴형 경계, 보존형 경계까지 이렇게 구분하고 제일 복잡한 게 수렴형 경계가 제일 복잡하죠. 근데 이 네 가지는 다 외워줘야 되고 하나 더. 얘네가 세계 지리에 약하겠지만 세계 지도를 펴놓고 이 지역들이 어딘지를 체크할 수 있어요. 그게 어려운 거야. 선생님이 지금 그림으로 그려주긴 했지만 이거를 A 지역, B 지역, C 지역 이런 게 어딘지 특징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이거 문제 많이 풀다 보면 금방 감이 와요. 그 정도 할 줄 알면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다. 그래서 외워야 될 게 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좀
몇 번 문제 풀면서 적응을 하면 돼. 이렇게 정리 한번 해놓으시고 이런 종류가 있다.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무슨 판하고 무슨 판으로 두 개가 부딪히는지 벌어지는지 뭐 그다음에 보존되는지 이런 걸 정리할 수 있으면 되겠다.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